또 하나. 자, 30분이나 찍었네요, 벌써. 이거 한다고 30분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빨리빨리 갈게요. 이제 중요한 요거 사회운동 좀 보고, 요것도 뭐, 그냥 있구나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거 식민지 집주인 좀 알아보세요. 알겠습니까? 생활의 변화인데, 이건 뭐 딴 거 없습니다. 의식주의 변화예요. 의식주. 그냥, 이것도 조사해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우리 뭐, 주로 입었던 그 옷이 뭡니까? 흰색. 우리는 뭐 흰색 옷을 주로 입어서 백이민족이라 부르잖아, 맞죠? 흰색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이, 진짜 흰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염색약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무명 옷이 뭐, 진짜 무슨 염색까지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은, 쌤 봐라, 알록달록한 색깔 입고 다니지만, 조선시대에 뭐 염색하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명 색깔 자체가 뭐 그냥 흰색이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뭐 색깔로, 알겠습니까? 색복으로 많이 바뀌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까? 되게 컬러풀하게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변화라든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었던 옷들도 보면 일제시대가 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남자들 이렇게 돗자를 입고 다니고 뭐 저고리 입고 다니고 막 그렇잖아. 근데 국민복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국민복. 약간 이제 너네 뭐 인민복처럼 생겼잖아요. 교복처럼 생긴 거 맞죠? 그러니까 약간 양복을 개량한 건데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보면 보통 나오는 그런 옷들 있잖아. 인민군 같이 생긴 거는 보여줄 수가 없네. 알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국민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보통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치마가 불편하죠, 사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하기 불편하니까 30년대가 되면은 이 여성들을 갖다가 또 많이 동원합니다, 일본이. 노동력으로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몸빼 같은 거. 너네 요즘 몸빼가 유명하더만. 냉장고 바지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맞죠? 그건 몸빼인데 하여튼 그 몸빼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하여튼 그런 어떤 변화들이고 먹는 것도 많이 변합니다. 조선시대 때 먹는 것들도 많이 변하는데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먹는 거랑 많이 변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알죠? 어묵이 우리나라 아닌 거. 어묵 알겠습니까? 어묵 이런 것들도 이제 일본 음식인데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야. 어묵 우동 이거 우리나라 음식 아니죠? 일본 거잖아. 맞죠? 우동도 넘어오게 되고 뭐 우동의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가락국수에서 나왔다고 하긴 하더만 다는 우리 거죠. 뭐 넘어간 거는 아이씨 우리 거라기보다 요건 아니고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끼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고 사실은 국수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하여튼 넘어온 거고 이게 건너가는 거고 또 다시 돌아오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음식들 대표적인 거 어묵, 우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헛떡도 우리나라가 아닌 거 알고 있죠? 헛떡도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 헛떡 알겠습니까? 헛떡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지노모토라고 아지노모토가 뭐냐면 지금 미원입니다. 미원 알겠어요? 그 미원도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맛이라고 하는 게 단맛, 쓴맛, 짠맛, 쓴맛, 매운맛 이신데 뭐 5가지 맛이 대표적인데 하나 더 밍밍한 맛 아지노모토 미원 알겠습니까? 밍밍한 맛 그거 미원이죠. 그 이제 일제시대 일본이 만든 거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주거지 주택 알겠습니까? 가옥 형태도 많이 바뀌잖아. 가옥하면 뭐 기와집하고 초가집밖에 없잖아요. 양옥집이 등장하지. 양옥집 맞죠? 양옥집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솔직히 많이 아는 부분이 없는데 선생님도 뭐 최근에 읽어본 책들 중 최근 부동산이 문제니까 일제시대 때 뭐 어떤 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건축왕 다 까먹었다 책. 그런 책도 되게 많은데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생활 모습의 변화 이런 것들은 그랬구나 정도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사회운동. 일제시대 때 사회운동.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정치는 사실상 뭐 일본에서 장악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사실 뭐 일제시대 때
뭐 의회가 있습니까? 뭐 중추원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뭐 있었다고 하지만 뭐 열린 적이 없으니까 사실상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린 거죠. 할 수 있는 건 사회운동밖에 없습니다. 사회운동.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년운동. 네. 청년운동.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형평운동. 형평운동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년운동. 소년운동. 요런 대표적인 게 있어서 요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형평이라고 하는 건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청년운동부터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24년인데 1924년에 원래는 이 청년운동도 보면 민족주의 계열이 있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좌우합작운동 비슷하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과 연관돼가지고 알겠습니까? 물론 27년에 만들어졌지만 신간야라고 하는 거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의 어떤 움직임들은 있어 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 청년운동단체와 사회주의 청년운동단체를 합작하게 되고 그게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협력해서 만든 청년단체였다는 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는 설명하면 또 단체들은 되게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나온 수준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형평운동은 우리가 사실은 1894년에 가보개혁 때 신문제는 폐지가 됐죠. 신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사라지겠습니까? 신분제가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뭐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백정들이었어요. 백정이 뭔지 아는가? 백정은 지금처럼 이제 도살업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평운동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일으킨 건데, 그러니까 가장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이게 신분이라기보다 그 당시 어떤 사회적 차별이라는 직업으로 해서 지금도 그래. 무슨 직업이 귀천이 어딨냐고. 근데 사실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든요. 청소부 아저씨 되게 뭐 존경한다고 하지만 사실 직업적으로 봤을 때 되게 힘든 직업이고 천대받는 직업이잖아요. 요즘은 뭐 좀 국가가 관리하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되게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 막 계단 밑에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신분제는 없지만 신분은 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직업들인 거지 이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백정들이었고, 백정들이었고 이게 시작된 게 어디냐면 놀랍게도 이것도 지방이었어요. 스타트가 된 게 이게 진주입니다. 진주. 그렇습니까? 진주에서 시작된 게 이 형평운동에서. 형평은 저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살업자들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제 저울에 재잖아. 맞죠? 그러니까 형평은 저울형. 알겠습니까? 저울을 말하는 거고, 장지필이라든가, 아이고, 빨리 끝내야겠다. 장지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환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전개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성격을 잠깐만 적으면 이 성격은 이게 그렇죠. 이게 일본한테 차별받는 것도 있었고 이게 민족운동이죠. 민족운동의 성격도 있지만 또다시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있었던 계급 문제였었어요. 이게 계급 운동이 됐었어요. 신분제는 철폐됐는데 사회적으로 차별받으니까 신분제를 갖다 계급으로 보면 됩니다. 계급. 알겠습니까? 이게 계급 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이 형평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 문제이기도 했었던 거지. 차별받으니까 일시대 때 맞죠? 이런 것들이었고 이 결과는 당연하죠. 결과는 일본이 가만 안 놔뒀습니다. 사회주의와 조금이라도 갖는 것들은 가만 안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선인들도 스스로 이걸 또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귀화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좀 내부적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한국인이지만 달라라고 얘기해버리는 마음속의 이야기. 그런 비슷하게 이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반하고는 자기들도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고 되게 좀 그러면서 자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 백정들한테는 또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대요. 이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계급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일제도 강력하게 탄압하고 결과 일제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긴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을 보여준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쌤은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형평운동을 좀 기억해 둡시다. 백정들의 어떤 인권 문제, 알겠습니까? 신분 개선 문제, 인권 개선 문제, 이걸 다뤘던 게 이제 형평운동이었었어요. 교과서에 보면은 형평운동 관련해가지고 나오네. 저기 포스터도 나오죠. 181페이지 보면 이거 이제 181페이지 내용이에요. 181페이지만 네, 181페이지 내용이고 알겠습니까? 181페이지 보면 포스터 내용 봐봐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저울. 그 다음 형평운동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평 글자를 늘여놨지만 써놨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성격의 운동을 가지고 있었다. 형평운동 얘기 나중에 진짜 좀 조사하면 좀 재밌는 게 많아서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언젠가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년운동. 이거는 너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네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입니까? 어린이들의 대통령은 바로 누구예요? 방정환 아저씨죠. 알겠습니까? 방정환이야. 알겠습니까? 뽀로로 아닙니다. 방정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도하신 건데 사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천도교. 알겠습니까? 이 천도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도교. 천도교는 또 뭐야? 아이씨. 천도교는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 이제 옛날에 우리가 같이 배웠지만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한 거예요. 동학. 그러니까 동학 운동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손병희 때. 손병희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도교가 처음에는 최재우가 창시했던 거잖아, 맞죠?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계기됐던 건 이대 교주들 최시영, 교조신운동 벌이면서 농민들과 합세하여 막 동학농민운동 정해된 기억납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학이 조선의 강력한 탄압도 받고 일제해가지고 완전 해체돼 버리잖아요, 맞죠? 일본에 해가지고 이제 그게 다시 명맥이 이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게 내 기억에는 1905년입니다. 1905년에 이 손병희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천도교는 동학이야, 동학을 계승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 천도교 하면 동학하면 인내천 뭐 이런 거잖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높이, 하늘처럼 대해라. 마찬가지야. 근데 이 당시 아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라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은 미성년은 뭐라 그러나 미성년 초우 개선. 여기 너네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아청법 얘기하면 좀 얘기가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있잖아. 아동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몰라요. 당신들은 뭘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하고 어른을 갖다 구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른 아이?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성인을 갖다가 똑같이 취급했다고. 애를 갖다가 물론 그냥 그 애를 갖다가 막 어른처럼 대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거의 10살 내외가 되면 거의 거의 똑같이 취급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했었어요. 나 학교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 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애들을 갖다가 쓸 때가 사실 많아요. 일 시킬 때가.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 가버리면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 얘기하면 또 너무 멀리 가니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도 중요한 노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일 시키고 막 다행히 애가 미숙년 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죠. 이러지 말자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갖다가 방정환 선생님이죠. 아이를 갖다가 성인처럼 막 일을 시키지 막 노동에 부려먹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이 어른을 중심으로, 어른 성인의 기준으로 대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미성년 신분에 대해서, 신분이 아니죠,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 초부 개선 문제. 그래서 알다시피 이게 뭡니까?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어린이날 제정을 했던, 1900, 내 기억에는 1900,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 19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천도교의 그 성격을 잘 이해하면 돼요. 천도교는 여성과 아이와 이런 사람들도 동등하게 대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천도교의 이념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 알겠습니까? 동학에서 막 나온 거니까. 어린이날 제정했던 방정환 선생님,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뭐 다 알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좀 기억해 되고, 사회운동에서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글 역사 연구. 자, 봅시다. 일단은 한글은 어떤 의미를 가지자면, 일제가 가장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는 민족성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게 취급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가 되고 우리 민족성 자체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 글과 말을, 그 다음에 역사를 지키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였고,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어 연구회.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한글 어떤 연구의 어떤 중요한 계기점이 됐었고, 뭐 최현배, 장지영 이런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최현배, 국어 시간에 나오실 거예요. 최현배, 장지영은 친일 팔아서 빼버릴게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다 넣었는데. 그래 이제 가갸날을 처음, 가갸날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제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잡지를 발간하는데,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 한글. 알겠습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은 것도 사실은 누구였니? 주시경이라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주시경 기억나니? 독립신문을 작성하기, 창간은 아니고, 독립신문사에서 활동했었던 사람. 독립협회, 독립신문, 기억나니? 그때 내가 주시경 얘기했었는데, 그 주시경 선생님이 훈민정음을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주신 거죠. 우리 글 자체의 이름, 한글. 알겠습니까? 그때 이 잡지도, 이제 한글이라는 잡지도 발간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20년대가 지나가지고 1931년에 요게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 되게 유명한 거죠. 이게 뭡니까? 조선어학회. 맞죠? 이게 조선어학회라고 합니다. 조선어학회로 이제 발전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발전돼 나가는 거였고, 조선어 연구회에서 1940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 그건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어쨌든 일본은 한글을 갖다가 탄압하고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가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날조한 건데 일단 봉쳐버렸어요. 상관없지만, 이 조선어학회는 주로 이제 이극로, 우리 최근에 영화도 있었잖아. 말모이가 이걸 배경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이극로라든가, 그 다음에 최현배, 최현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한글 연구단체였고, 알겠습니까? 자, 주로 했던 거는 우리말 큰 사전, 사전을 만드는 거. 알겠습니까? 각 지방별로 다른 어떤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표준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한글의 어떤 표준어 사업이 바로 이 사전을 만드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셨고, 브나로드 운동 기억나니? 브나로드 운동에도 이 조선어학회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에도 한글의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단체하고 조선어학회였어요. 동아일보와 조선어학회, 브나로드, 청년 다 합쳐서 했던 거지. 맞죠? 시간이 없으므로. 결국 그런데 알다시피 이 조선어학회 사건
1941년일 거예요. 맞죠? 41년에 일본이 이걸 42년이네. 42년에 이걸 날조하여 이걸 해체시켜 버립니다. 해체되게 됩니다. 해체. 조선어학회 사건은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쌤이 주제를 두 개를 한 거예요. 어이구, 내가 주제를 잘못 적어 버렸는데, 도시와 농촌의 변화 176페이지부터 알겠습니까? 요거 도시와 농촌 이거 176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근대 사상의 유가 사회 운동 알겠습니까?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한 거예요. 지금 거꾸로 했는데 1번에 있는 도시와 농촌의 변화까지 같이 한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 제목을 잘못 적어버렸어. 내가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자, 요거, 과제일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까? 수업 때는 이거 못 해줄 것 같고, 잘 보시고, 중간고사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끝.